코스트코 최근에 아마 그 주가를 한번 보세요. 월봉 차트를 보면 정말 환상적이에요. 정말 이렇게 우상향하면서 얼마나 아름다운 곡선을 그리고 있는지 몰라요. 거기만 가야 되고 그거는 없고 많이 우리가 이제 살 수 있는 물건들도 많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많이 적응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코스트코 나의 오래된 사람의 입장에서는 코스트코 색깔이 너무 많이 빠진 것 같은 느낌이지만 안녕하세요. 그녀들이 지갑을 여는 이유 잘 살 걸 호스트 아나운서 이지연입니다. 저는 영화 잡지 프리미어 그리고 패션 잡지 나일론의 기자와 편집장을 지낸 바 있는 패널 애니입니다. 김애경이고요. 애니라고 불러주시면 돼요. 저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행하는 유통 전문 뉴스레터 리테일톡의 편집장을 맡고 있는 윤은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또 잘 사는 걸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마 잘 살 걸 싶은 사람들 저희가 전문가 두 분과 함께 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즘 뭐에 빠져 사세요? 저는 안티에이징, 저속 노화. 그래, 원래 웰빙 했다가 안티에이징 했다가 이제 저속 노화라는 저도 그거 관심 많아요. 그거 관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또 이렇게 연령대가 지금 최고로 신경 써야 될 때야. 저는 요즘 이제 먹을 거, 난 또 이거 먹는 걸 좋아하니까 먹을 걸 뭘 좀 사가지고 좀 이 활력을 충전을 해볼까. 이 나른해지잖아요, 이제 좀 있으면. 근데 내가 뭘 하나 찾아냈잖아요. 지금 두 분 앞에 준비를 해놓은 게 일명 ABC 주스입니다. 그냥 일단 한 모금만 드셔보세요. 이거 진짜 100% 간 거예요, 이거는 진짜로. 아나운서님 가신 거죠? 네. 아니요. 그쵸? 물 하나도 안 넣었나 봐요. 사과 비트 그냥 100% 간 건데 이걸로 내가 완전히 눈을 떴잖아. 올리브 오일인데요. 그냥 살살 섞어서 향 한번 맡아보시고 어떻게 변했는지 그 다음에 한번 드셔보세요. 무슨 얘기인지 의외로 알죠? 궁합이 잘 맞는다. 그쵸? 꼬르띠호 올리브 오일인데 이게 정말 너무너무 맛있어요. 우리 왜 그 고급 레스토랑 가면 빵 찍어 먹으러 이렇게 주시잖아요. 근데 거기에 왜 발사믹 식초 이렇게 조금 해서 주시잖아요. 까만 거. 없이 먹는 게 훨씬 맛있어요. 진짜로. 그거는 이제 자세한 정보는 밑에 깔아 자세한 정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이 자리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모인 김에 처음으로 나눌 주제가 코스트코 문자 받았잖아요. 회비가 올랐어요. 그래서 자, 이 코스트코 멤버십 연장한다 안 한다? 제가 궁금한데요. 저는 회원이 아니니까 두 분께 궁금한데 한 10% 조금 넘게 인상이 되는 거예요. 그냥 저는 받아들일만 하다. 왜냐면 그러니까 저도 최근에 이제 인상된다는 걸 알고 나서부터 그 다음에 뭐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미국은 작년에 이제 인상을 했거든요. 미국은 이만큼 인상했는데 우리는 인상폭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코스트코라는 회사는 미국 기업이잖아요. 그러면은 모든 그 운영에 관한 자원이 미국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물론 뭐 바이어도 있고 다 이제 조직이 있지만 많은 자원이 미국에 있는데 그러면은 비용도 달러 기준이 될 거 아니에요. 저희가 지금 7년 만에 8년 만에 지금 회비가 오른 건데 2017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처음 인상했을 때 그때가 환율이 한 1,100원 정도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거의 1,500원에 육박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환율이 지금 몇 퍼센트가 오른 거예요? 엄청. 한 30% 이상 오른 거잖아요. 그거를 감안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번 회비에 뭐 한 10% 오르는 거 저는 굉장히 리즈너블하다고 생각을 했고 오히려 저는 그동안 나는 코스트코 어떻게 이렇게 싸게 팔고 이렇게 좋은 물건 하는데 저는 약간 그 리테일 관점에서 이제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회비 오를 때가 됐는데라는 생각 저는 하고 있었어요. 아니 근데 솔직히 코스트코가 그러니까 물건 뭐 이거 파는 것보다는 회비로 운영되는 거다라고 하는데 그게 맞아요? 소매업체잖아요. 소매업체가 회비를 받는 것도 물건을 팔아서 하는 거랑 같은 개념으로 봐야 되는 게 코스트코가 매출을 이렇게 이만큼 일으켰어. 그럼 매출 원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은 코스트코가 글로벌 기준으로는 한 10% 조금 넘고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15% 넘는데 우리나라는 제가 볼 때는 거의 회비가 포함이 돼 있어요. 근데 회비가 포함이 돼 있어도 매출 총이익이 15% 정도인데 그 15% 남는 걸로 이제 판매 관리비라고 해서 인건비도 다 해야 되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매출 총 이익률 15%가 높은 거냐? 그럼 절대 아니거든요. 왜냐 이마트 뭐 이런 데가 한 20 몇 프로고 백화점 다이소도 마찬가지고 30% 안팎으로 움직여 대부분. 그러니까 월마트 정싼 거죠. 전 세계에서 물건을 가장 싸게 판다는 월마트도 26% 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매출 팔아서 그러니까 상품 팔아서 남는 게 15%밖에 안 되는데 그걸 가지고 아니다. 근데 이제 코스트코의 전략은 좀 다른 거예요. 우리는
미리 회비를 받아서 회원들한테만 좋은 물건을 공급을 할 거야. 이런 의미에서 회비를 먼저 받고 그 대신 상품에서 그만큼 훨씬 그 이상의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전략이 굉장히 유효하고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도 그 전략을 변함없이 운영해온 결과 코스트코 최근에 아마 그 주가를 한번 보세요. 월봉 차트를 보면 정말 환상적이에요. 정말 이렇게 우상향하면서 얼마나 아름다운 곡선을 그리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 자 코스트코를 왜 그러니까 알고 싶지 않아 할 정도로 왜 굳이 가냐 이거지. 우리가 나는 왜 가는 거야? 너무 대표적으로 자주 가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아침에도 사오고. 이게 역사에 따라서 달라요. 그때 달라. 왜냐면 제가 초기에 갔을 때 제가 2005년에 결혼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는 물건을 팔았어요. 직수입이 안 되던 시절부터. 미국 거라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만 가야 살 수 있는 물건. 꼭 미국 게 아니더라도. 그래서 다른 나라의 문화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거죠. 왜 사람이 그 향에 대한 향수가 있잖아요. 빵 굽는 시나몬 냄새가 나요. 그래서 나 코스트코 왔구나가 냄새로 느껴져. 코스트코가 정말 좋아할 만한 고깃인 거야. 왜요? 코스트코가 전략적으로 다 홀리는 스타일이에요 나는. 소비업체가 그 매장에서 빵을 만들고 이런 거 잘 익숙하지 않았는데 코스트코가 이제 빵 거의 그 원조? 향, 베이커리 원조예요? 향으로 향으로 이제 고객들을 유인하고 그러니까 코스트코가 상품면에서 제일 강했던 거 그게 이제 육류. 하고 베이커리였거든요. 고기 그걸로 시작을 해서 과일도 엄청 맞아요. 유명한데 프리미엄 그죠, 네. 과일. 근데 지금 보면 그때만큼은 아니에요. 그런 유니크함이 거기만 가야 되고 그거는 없고 많이 우리가 이제 살 수 있는 물건들도 많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많이 적응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코스트코 나의 오래된 사람의 입장에서는 코스트코 색깔이 너무 많이 빠진 것 같은 느낌이지만 그렇지만 또 가격도 괜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가서 약간 이제 코며들어 있는 거죠. 네, 들어있는데 일상이 되어버린. 나는 플러스 뭐 커클랜드 커피도 팔고 근데 그 제품들이 다 괜찮아요. 그래서 그냥 커클랜드 붙어 있으면 왜 그래서 이마트나 롯데마트도 그 뭐 노브랜드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뭐 PB 상품 맞아요. PB가 무슨 뜻이에요? 프라이빗 브랜드의 약자거든요. 네, 네. 그래서 유통업체 자체 브랜드, 자사 브랜드. 그래서 해당 유통업체에서만 판매하는 제품은 이제 PB라고 많이들 얘기하는데 요즘은 웬만한 소비자분들이 다 PB의 개념을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근데 PB가 저렴할 수밖에 없는 게 일단 뭐 개발을 직접 뭐 유통사가 하진 않겠지만 어쨌든 기획부터 상당 부분 유통업체들이 이제 투입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브랜드랑 같이 협업을 해서 진행하는 거다 보니까 중간에 어느 정도 생산비나 이런 중간 마진 비용이 없기 때문에 단가가 낮아질 수 있고 또 유통업체 입장에서는 제품을 차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PB를 많이 요즘 확대를 하는 추세인데 게다가 또 한 가지 측면을 보면 가격 비교가 너무 투명하게 되니까 뭐 여기서 1,000원에 파는 거 여기서 900원이면 금방 소비자들이 옮겨가거든요. 근데 PB는 가격 비교가 쉽지 않고 그래서 이제 마진을 조금 더 유통업체에서 챙길 수가 있어요. 근데 진행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코스트코가 예전에 비해서는 그 상품의 유니크함이 조금 덜해졌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도 여전히 매장에 가면 뭔가 새로운 물건이 보이고 코스트코에서 판매하는 그 상품 수가 일반 대형마트에 비해서 한 몇 % 정도 될 거라고. 나는 적다고 봐. 10분의 1까지는 아니고 60%? 또 안 될까? 40%? 그러니까 체감하는 거는 한 절반 정도는 그래도 취급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느껴져요. 근데 일반 대형마트가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SKU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품목보다 더 세분화된 그런 이제 상품을 세는 단위가 있어요. 그 단위가 일반 대형마트가 5만에서 7만. 막 월마트 같은 데는 뭐 한 20만 넘어가고 막 이래요. 근데 코스트코가 딱 3,500에서 4,000. 4,000개. 20분의 1? 뭐 5%? 굉장히 압축을 한 거죠. 예를 들어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만약에 케첩 하나 사러 갔어. 그럼 대형마트에 가면 케첩 브랜드가 얼마나 많아? 케첩이 한 20, 30개 있지. 20, 30개 있지. 근데 코스트코 여기는 가봐. 막 하인즈 있고 그냥 그쵸. PB 커플랜드 하나 있고 딱 2개 정도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굉장히 그 품목마다 압축을 해서 그 상품 하나하나에 초집중을 하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걸 갖다 놓는다 그러던데 제일 케찹이면 좋은 제일 좋은 케찹을 하나. 상품 이제 협력업체하고 상품 가격 이제 납품가를 논할 거 아니에요. 그때 굉장한 이제 주도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일반 마트 가면은 우리 제품은 20개 중에서 원오브댐이란 말이에요. 맞아. 근데 코스트코에 딱 일단 우리 제품이 입점만 해. 그러면 우리 그건 내 거 뭐 아니면 거기서 도야. 파는 거죠. 50%야. 팔릴 확률이 50%야. 그러니까 협력업체 입장에서는 일단 코스트코에 납품만 하면 이제 매출은 보장되고 이익도 보장. 다 박리담이잖아요. 많이 판매할수록 이익도 많아지는 거니까 가격을 이만큼 낮춰줘도 충분히 우리는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가격 협상권도 굉장히 유리하고 코스트코가. 파워가 네. 그 대신 코스트코에서 상품을 구입하고 나서 후회되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 이거 괜히 샀다 이런 적이 혹시 있으세요? 너무 많지 않아요? 아, 저는 한 번도 없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나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아니 저는 이거를 상식적으로 요즘에 약간 이제 문화가 사람들이 가족도 막 이렇게 대거 모이는 문화도 아니고 1인 가족도 많아지고 여기는 특징이 대용량을 싸게 파는 거니까 아니 이게 그거를 다 소진을 할 수가 있나? 네. 소진해요. 근데 대용량이긴 용량인데 요즘 코스트코가 잘한 게 그 안에 또 소분을 또 다 이렇게 한 아니 번씩 그 멋있게 해놓은 것도 소분하는 많고. 그것도 일을 만드는 거 아닌가요? 그게 굉장히 즐거워요. 아 진짜요? 그러니까 그걸 즐거워하시는 분들에겐 되게 좋은 곳인 거죠? 그 소분하는 나만의 방법을 또 소개하는 게 그래서 인기가 있는 거. 나도 다음엔 저렇게 하면 되겠다. 내가 이상한 사람인가? 저는 정말 코스트코에서 연어 하나 사고 나면 마음이 그렇게 뿌듯할 수가. 나도 빠삐옷도 해먹고 구워도 먹고. 구독자님들 저 같은 분은 없나요? 아니 그 아까 왜 그 상품에 집중하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제가 한번 버팔로윙 소스를 팔았었어요. 난 새로운 걸 이렇게 보는 걸 좋아하니까 한번 사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 근데 다음에 갔더니 없더라고. 다 팔려서 아니면 코스트코는 회전율이 정말 빨라서 정말. 물건을 갖다 놓고 금방 소진시키고 또 새로운 신상품 또 갖다 놓고 이러니까 갈 때마다 못 봤던 거네?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똑같은 데를 가는데 항상 뭔가가 새로 와. 맞아요. 코스트코가 약간 가성비, 대용량 뭐 이런 것도 되게 사람들이 열광하는 부분이지만 또 듣자 하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준다던데요? 영수증이 없어도 환불을 영수증 없이 저 죄송한데 영수증 없는데 환불되는데 언제쯤 사셨어요? 그러면 내가 카드 그거 날짜를 찾을 수 있잖아요. 요날 산 거라고 그러면 영수증 거기서 뽑으시더라고요. 그럼 이날 맞아요. 여기 있네요. 그러면 환불을. 엄청 친절한 것 같아요. 복지가 좋아서 서비스가 직원들 좋다고. 대우를 제일 잘 해주고 그리고 작년에도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직원들의 페이를 되게 많이 올렸어요. 정말 딱 집중해야 될 것에 집중하는 그런 기업이어서 첫 번째가 이제 고객 그리고 직원이에요. 그래서 직원들 대우도 이제 뭐 여러 가지 가족에 대한 복지 혜택도 많이 해주고 우리나라도 코스트코는 이직률이 그렇게 크지가 다른 유통사에 비해서 유통사가 원래 되게 이직률이 높거든요. 네, 힘들기도 하고 근데 코스트코는 그렇지가 않아서 근데 그게 서비스로까지 이어지는 면이 물론 있겠지만 코스트코는 너무 바쁘셔. 직원을 그리고 볼 수가 없어. 무거운 거를 항상 뭔가로 옮기고 있어. 드디어 단점이 나오기 시작하는구나. 끼를 이렇게 굽고 계시는 이모님한테 이거 뭐 저거 하면은 그거는 저는 여기 나와 있는 거고 저 직원분한테 물어보는데 직원분이 안 계셔. 그리고 그 매장에 보면은 매대마다 굉장히 디테일하게 품목을 적어 놓잖아요. 네네네네. 뭐 라면 코너, 조미료 코너. 근데 코스트코는 그렇지 않잖아. 302번, 257번 이렇게 그냥 매대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조금 매장은 돼. 굉장히 창고형이라. 불친절할 수 있고 창고형인데다 근데 그 품목 표시는 트레이더스 같은 데 가보세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네. 굉장히 자세하게 헤맬 필요가 없는데 코스트코는 전략 중에 하나긴 해. 우리는 뭐 보물 찾기 컨셉이야. 그래서 보물찾기 하는 또 재미가 있어. 피곤하죠. 다시 약간 단점을 뭔가 얘기하는 듯 하다가 다시 사랑하는 걸로 가고 계시네요? 단점 좀 얘기해봐요, 단점 좀. 단점이 없지는 않아요. 솔직히 지금부터 얘기를 하자면 제가 계속 철벽 방어를 했는데 내 입으로 절대 낭비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날짜를 넘긴 적이 많다. 이거야 이거. 편집장님 어떠세요? 저희는 가족이 네. 적어요. 3명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린 그래도 당연히 다행이가족인데. 날짜를 넘기고 곰팡이 쓴 것도 많다. 그래 이거 봐. 다 고백하기 시작했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것까지만 사용한 것만으로도 본전이 이라고 생각하시는 확보가 거예요? 된다는 그런 것도 있고 저희 일단 접근성이 좀 떨어지잖아요. 코스트코는 매장을 그렇게 쉽게 내가 열지 그건 말하고 싶었어. 왜냐면 몇 년 전만 해도 아침에 문 열 때 가면 쓱 들어가서 바로 시작했어요. 오픈런이 없어. 뭘 시작해? 오픈 트래픽이야. 문 열기 전에 이미 줄을 쫙 서 있다니까. 그래서 양재점이? 양재점. 아니 어딜 가도 사람이 많아요. 일산점도 가봤고 여기 영등포도 가봤고. 도대체 그렇게 왜 다니시는 거예요? 궁금하니까. 다른 데 가면 우리 동네에서 안 파는 거 파나? 막 이러면서 저 유튜브에서 본 거 우리 동네는 없던데. 그러면 일산으로 가자. 조금씩 달라요?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하고 뭐 로드쇼 같은 거 하는 것도 전 지점 하는 거니까
재밌어서 그냥.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코스트코 매장이 지금 19개밖에 안 돼요. 19개. 저력 있는 기업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러니까 2024년 8월 기준으로 코스트코 매출을 봤더니 6조 4천억이에요. 그 성장률을 보면 7.6% 전년 대비 성장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 7.6%라는 게 뭐 10%도 안 되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작년에 우리나라 전체 소매시장 통계청에서 집계한 전체 소매시장 뭐 먹고 사고 이런 거에 쓴 돈이 그 전년보다 0.8%밖에 성장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물가 인상 생각하면 소비자들이 정말 돈을 안 썼거든요. 저회장당 막 9억씩 이렇게 매출을 올린다는 것 자체가 광고 홍보를 이렇게 널리 하는 것도 아닌데. 광고 홍보하지 않는 게 오히려 저는 예, 그게 더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것 같아요. 제 일을 이제 유통에 관한 콘텐츠를 다루다 보니까 모든 업체를 다 이용하고 모든 업체에 다 애정이 있어요. 전 코스트코에 특별히 애정이 많진 않아요. 근데 코스트코가 이런 장점이 있다고는 그냥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지만 여기를 막 홀릭해서 막 2주에 한 번씩 간다고 이러진 않고 그럼 회비가 너무 아깝잖아요. 왜냐면 저는 공부를 하러 간다는 생각도 하니까 일과 코스트코에 연관돼 네, 가서 저는 상품만 보는 게 아니라 고객들도 같이 보거든요. 맞아요. 공색한 변명입니다. 공부라니요. 그럼 두 분은 만약에 코스트코를 못 가 이제 그럼 뭘로 대체하실래요? 너무 힘든데? 나한테 코스트코는 놀이동산 같은 느낌이지. 솔직히 뭐 이마트도 그렇고 무슨 뭐 롯데마트도 그렇고 무슨 홈플러스도 그렇고 그런데 가면 다 재밌어요. 근데 코스트코만의 그거를 즐기러 가는 거지 물건이 꼭 거기 가서 사야 돼서 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거기서 꼭 끝나고 나올 때 나는 아이스 커피를 한 잔 먹고 나와야 되거든. 그게 막 그렇게 막 이 커피 아니면 난 못 살아가 아닌데도 그냥 그러면 아 오늘 재밌었다 하면서 나오는 거야. 지금 말씀 딱 들어보니까 이제 요즘에 사람들이 약간 물건을 사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경험과 가치 막 이런 것 엄청 중요시하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딱 맞게 코스트코가 뭔가를 주고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 편집장님은 대체할 만한 저는 어떤 소매 기업이든 100% 대체는 불가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 업체만 충성하는 고객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100% 대체는 어렵지만 최근에 뭐 롯데 빅마켓도 나왔지만 그 빅마켓이 지금은 맥스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몇 개 정도 혹시 맥스는 아직 매장이 5개밖에 안 돼요. 근데 이마트 트레이더스 같은 경우는 코스트코보다 매장 수도 많아요. 22개 정도 되고 그리고 얼마 전에 그 마곡점 마곡점에 2월에 개점을 했는데 거기 하루 매출이 24억인가 나왔어요. 트레이더스는 연회비가 없는 연회비는 없어도 이용을 할 수 있는데 신세계 유니버스란 또 나 그거 유니버스 가입 돼 있어. 도대체 안 돼 있는 게 뭡니까? 없어. 3만 원 내고 가입을 하면 이제 더 좋은 혜택들이 코스트코처럼. 요번에 코스트코에서 회원 이제 재가입 안 하고 이탈하는 사람들은 트레이더스로 많이 제 생각에는 그럴 것 같은 게 왜냐하면 이게 경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가서 이렇게 가 보니까 트레이더스도 좀 이제 코스트코에서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니즈를 만족시킬 만한 수준이 100%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는 그게 이제 대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 코스트코가 자기네 애뉴얼 리포트나 이런 공식적인 자료에 본인들의 경쟁사 이름을 이렇게 써놨어요. 우리는 월마트, 그다음에 월마트가 운영하는 창고형 매장이 있어요. 샘스클럽이라는 데가 있어요. 샘스 알아. 모르는 게 없어. 아니 알아. 그런 걸 아니 샘스를 어떻게 하시지? 이거는 나는 옷은 안 사. 먹을 걸 사지. 샘스클럽이 있고 또 하나 이제 경쟁이 우리 다 진짜 아마존이에요. 아마존.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를 내가 계속 참고 있었던 게 뭐냐면은 코스트코 저는 이제 충성 고객이라 치고 코스트코에서 내가 조금 벗어날 수 있는 출구가 뭘까라는 온라인 쇼핑인 거예요. 정말 그 무궁무진하더라고요. 그 온라인이라는 것이. 근데 나는 이제 거부감이 뭐였냐면 이제 나중에 또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눈으로 직접 보고 내 손으로 집어서 골라서 사는 재미가 없다. 온라인은. 근데 이게 조금씩 익숙해지니까 훨씬 편한데 이런 느낌이 자꾸 들더라고요. 온라인 쇼핑이. 그러니까 정말 그러면 이제 횟수도 이제 방문한 횟수도 줄어들고 그러면 내가 이제 리워드 받은 것도 더 줄어들 것이고 아마 그렇게 나도 조금씩 천천히 변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는 코스트코 연회비 연장할까요 말까요? 저는 연장했어요. 연장한다. 했어요. 했다. 난 무조건 저는 공부해야 돼서.
물건은 다른 데 살 수 있는데 공부해야 됐어. 난 놀러 가야 됐어. 저는 약간 공부하면서 살짝 그럼 가입해야겠다 가다가 거의 막판에 트레이더스 가야겠다. 네. 그 4만 얼마 그거 안 낸다. 돈 때문이 아니라 그냥 저는 불필요한 소비와 이런 거를 조금 줄이는 게 좋겠다. 이거 가서 이렇게 사오면 이거 다 먹게 되니까 없어야 안 먹는다. 괜찮아요. 우리 집에서 반상회 하면 되지. 그 트레이더스 더 카페라고 여기 마구점 갔는데 정말 한번 가보세요. 메뉴들 하나 제가 다 시켜봤거든요. 메뉴 되게 다양해. 뭐 월남국수 같은 것도 있고, 뭐 스파게티 있고, 피자 있고 있는데 가격도 너무 저렴하고 막 3, 4천 원 막 이런데 너무너무 맛있고. 그리고 코스트코는 제가 아까 가서 피자 먹는 거 성공 못했다고 했잖아요. 테이블에 얼마나 막 서서 먹어야 되잖아. 근데 막 거기는 막 공간도 엄청 크게 놨어요. 카페테리아 공간을. 마구. 한번 가자. 이거 끝나고 가요. 우리 공부하러 가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하러. 자, 우리가 신나게 코스트코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또 제가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올리브 오일 자랑을 했잖아요. 근데 또 얼마나 우리 메아리님들이 또 궁금하시겠어요. 궁금하시죠? 그래서 날이면 날마다 오는 거죠. 어떻게 할 거냐면요. 5분께 선물 보내드릴 거예요. 저희가 맛봤던 요 꼬르티오 올리브 오일인데 여러분이 쭉 저희 이야기를 들으셨으니까 여러분의 이야기를 좀 들려주세요. 그래서 코스트코 뭐 나는 뭐 이런 상황인데 나는 이렇게 할 거고 나는 이게 좋다. 나는 이렇게 추천하고 싶다. 난 요건 좀 별로다.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5분 추첨해서 요거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받으시면 꼭 맛보시고 맛보시면 못 끊습니다. 각오하고 선물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참여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윤은영 편집장님과 함께 코스트코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 또 유통 쪽으로 좀 이렇게 얘기를 주시니까 숫자는 좀 제가 따라가긴 힘들었지만 또 그 뒷이야기 그런 유통의 입장에서 얘기해 주시니까 그것도 굉장히 재밌었어요. 재밌어요. 함께 하신 여러분들께도 뭐 저희의 이야기가 뭐 수다 타임이 돼도 좋고요. 아니면 좀 참고하실 만한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편에서는 또 이제 온라인 또 쿠팡 이런 얘기 좀 해보려고 하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여러분의 계속 응원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그걸 저기 조태꾸알 참 말하기 민망합니다만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